안녕하세요. 자, 29강 양도소득세 앞에서 공부한 내용 이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특별한 양도가액과 취득 당시 특례 규정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반복해서 2회도 3회도 가시면 충분하니까 한번 점검해 보죠.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특례 그랬어요.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서 체크할 거니까 보시죠. 실지 양도가액 그랬죠.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을 양도가액이라고 하는데, 이때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인데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부동산 양도했으면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세무서장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어요. 근데 신고가 안 들어오네? 그러면 열받아. 그죠? 그래서 세무서장은 조사해 놓은 가격으로 하느냐? 아니죠.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 부동산을 팔고,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배부동산이요. 을 앞으로 소유권 부동산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해요. 그럼 세무서에,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소에서는 부군대로 가요. 국세청으로 하나 가고 시장군수한테 자료가 갑니다. 얘 부동산이 얘 앞으로 등기됐으면 이 변동이 있다고 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왜 양도소득세 청구하라고, 얘는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야 되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라고 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시장군수한테 자료가 갑니다. 등기 자료가. 그러면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실은 갑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하고 본인이 2개월 안에 예정신고가 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봤어. 근데 뭐가 안 들어와? 신고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세무서장은 요놈 봐라. 그럼 어떻게 한다?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인근에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자, 신고를 얘가 안 했어도 여기 등기권리증에 지금은 매매 가격이, 등기권리증에 매매 가격이 기재가 돼. 그럼 얘는 10억 주고 취득했다고 등기를 했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10억이 기재되니까 너 신고 안 해도 너의 매매 가격은 얼마? 10억이라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하고 너는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격을 얘의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뭐를 안 했어도 신고 안 해도 세무서장은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 가격 있죠. 그 가격을 얘의 무슨가에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 하고요. 또 두 번째, 특수관계인과 거래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하고 친인척 간에, 아니 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제외합니까? 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매매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가니까 계산할 필요 없죠. 증여니까.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거래 빼고 친인척 간의 거래를 하는 거죠.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보여 미달하게 양도, 매매 가격을 낮췄어요. 그래야 양도 차익이 적게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무슨 거래를 했다고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면 너네들이 거래한 가격은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인근에 조사해놓은 다른 사람들의 가격, 즉 시가로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면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뭐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면, 참고로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얘기는 주고받은 가격에 차이 나는 금액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난다. 요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이건 무슨 거래다? 부당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네들이 거래에 주고받은 가격은 아예 인정 안 하고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을 하겠다. 그리고 가산세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양도가액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고 뭐 안 해도 신고 안 해도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친인척 간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다. 그런 걸로 판단이 되면 그런 가격은 인정하지 않고 시중 가격 시가로 계산하겠다. 이것이 취득 가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고 이번에는 양도가액이고 이번에는 취득할 때 가격의 특례. 취득 가격을 이런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경우냐면 이거죠.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자,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상속받은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오늘 10억에 팔았어요. 옛날에 상속받은 아파트를요. 오늘 10억에 팔았어요.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 10억. 그죠? 그런데 취득 가격은 없잖아. 증빙 자료가 없으니까. 그죠? 상속 증여는 공짜잖아요. 계약서 같은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취득 가격이. 이거요. 없으면 이거 다 양도소득으로 세금 다 내. 그럼 너무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가격, 취득 가격을 뭘로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 상속받은 재산을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했어요. 그럴 때 취득가격은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평가한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평가한 가액은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계산한 금액,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부과된 금액 있죠. 그 가액을 뭐라고 한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뭐한 가액? 평가한 가액. 이걸 뭘로 하겠다? 실거래 가격으로 하겠다. 취득할 때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양도자액이 적으니까. 그죠?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팔은 거는 있지만 취득 가격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뭐한 가액?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 뒤에서 또 공부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어렵지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무슨 가액?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이 얘기는 이를테면 이거예요. 자, 남편이 부동산을 1억 주고 취득했는데 부인한테 증여를 합니다. 부인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 누구한테? 부인한테. 그럼 부인한테 증여할 때 5억짜리였었다. 그런데 부인이 증여받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를 했는데 팔았는데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부인이 팔았으니까 부인이 양도소득세 내는데 계산은 어떻게 한다? 자, 부인은 10억에 팔았죠. 그럼 취득가격은 얼마로 가느냐? 본인이 증여받았을 때 5억인데 이거 인정 안 해요.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1억.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 9억. 엄청나게 세금 많이 내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고 몇 년 지나서 팔아라. 10년 지나서 팔면 세금 부담이 적어. 10년 지나서 팔면 이거예요. 10년 지나서 팔면 얼마에 팔았니? 10억. 그러면 취득 가격은 본인이 증여받았을 때 취득 가격 얼마? 5억. 이렇게 해서 공제하면 양도 차익이 5억 나오잖아요. 그런데 10년
지나가기 전에 팔면 중요한 사람의 취득가격 가지고 남편이 파는 걸로 계산을 하면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지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자,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중요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남편의 취득 당시 가격 있죠.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규정.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토지가 얼마, 건물 가격이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기재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상가 부동산 사고 팔 때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10억이면 10억 이렇게 기재됐다 이겁니다. 그럼 10억 중에 토지가 얼마고 건물 가격이 얼마인지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준시가, 공시가격이죠.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서 토지가격, 건물 가격을 구분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상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 합쳐서 10억에 취득을 했다.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계약서에 10억이라고 기재되면 이 중에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냐. 원래는 이거 따로따로 기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합쳐서 기재해 놨으면 구분이 안 가면 어떻게 한다? 이 건물의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 요거 비율로 n분의 1로 나눠서 건물 가격이 얼마고 토지 가격이 얼마다. 취득할 때 가격이나 양도할 때 가격을 이렇게 계산하겠다. 토지 건물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구분이 안 됐어. 그러면 취득할 때 양도 당시 무엇을 기준시가, 공시가격이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 가격이 얼마, 토지 가격이 얼마 이렇게 안분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기본서 한번 체크해보고 가죠. 여러분 111페이지. 11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1번 원칙 실거래가격 적용 그랬죠.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할 때 취득가액도 뭘로 한다?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박스 지금 한 거 설명드린 거 있죠? 박스에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양도하거나 일괄해서 취득했다면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인지 구분이 안 되면 두 번째 줄 토지와 건물 가액 불분명할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있죠.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 공시가격 그걸 기준으로 안분해서 토지가 얼마 건물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 뜻이고요. 그 밑에 방가로 2번 추계결정 경정 실거래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또는 증빙자료가 있어도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허위로 기재됐으면 세무서장은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걸 추계결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세무서장은 첫 번째 줄 끝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 가격을 모르면 인정할 수 없으면 뭘로 하느냐? 거기 매매 사례가액으로 간다. 없으면 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감정가액으로 갑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그래도 없으면 기준시가 요 순서. 그래서 앞 글자만 따면 매, 감, 환기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없으면 기준시가. 그런데 밑에 보충 거기 보시면 양도가액 적용할 때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가고 환산 취득가격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럼 모르면 기준시가로 가라. 그런데 두 번째 줄 취득가격을 할 때 추계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그래도 없으면 기준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물어보죠. 뭐라고?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죠? 양도가액에는
환산 취득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밑에 이 방가로 3번 양도차익 산정 방법 보시면 다시 나오죠. 첫 번째 1번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뭘로 해야 돼요? 실거래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실거래가격 대신에 가로 안에 뭘로?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겠다. 요 두 가지. 그리고 두 번째 줄 중간에 취득가액도 실거래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없거나 증빙자료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가로 안에 취득 당시 가격 대신에 뭘로? 매매 사례가액으로 없으면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 취득 가격 요걸로 적용하겠다. 그리고 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 가격도 볼 것도 없이 뭘로? 기준시가로 간다. 참고로 밑에 보충학습 박스에 매매 사례가액이 뭐죠? 양도 또는 취득한 날 전 3개월, 후 3개월 안에 인근에 그와 비슷한 자산 그리고 동일한 재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매매한 가격이 있으면 그런 가격을 조사해 놨는데 그걸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한다. 전 3개월, 후 3개월. 그리고 두 번째 감정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한 날 기준으로 전 3개월 역시 후 3개월 안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간다. 그게 감정가액이에요. 그럼 환산 취득가격은 양도할 때 당시 실거래 가격이나 매매 사례 가액 이런 걸 가지고 옛날치 가격을 추정하는 걸 환산 취득가액. 그리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기준시가는 법률에 따라서 토지는 뭐죠? 매년 정해놓은 개별 공시지가. 그죠? 그리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기준되는 가격을 정해놨다. 그게 기준시가라고 한다. 다음 장. 여러분 112페이지 방가로 1번 거기 위에 보시면 실지 양도가액은 1번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번이 특례예요.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될 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죠? 안 했다면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기재된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격 있죠. 그걸 양도 당시,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요거하고 3번 특수관계인과 친인척 간의 거래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런 가격을 뭘로 한다? 인정하지 않고 양도취득가격을 시가로 계산하겠다. 요 특례. 그리고 방가로 2번 실지 취득 가격 보시면 밑에 박스 밑에 2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았다면 취득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로 한다고 그랬죠? 상속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요거하고 밑에 3번 동그라미 3번이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 안에 양도를 하는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게 특례 규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그리고 취득 가액 보셨고 다음 장 114쪽에 보시면 3번 기준시가에 의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매매 취득 가격을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매매 사례 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 가격이나 기준시가를 할 때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것을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한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기출지문으로 한번 다뤄봅니다. 114페이지 있죠? 114페이지 내용 봅니다. 자,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1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는 증빙 자료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당연히 그럼 뭘로 가요?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거래 가격으로 산정한다. 맞잖아요. 그죠? 확인이 되니까. 예, 다음 두 번째. 양도가액을 뭘로 하면 기준시가로 할 때는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이 있어도 필요 없어. 뭘로 가야 돼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 맞죠? 한쪽이 기준시가면 취득가격도 증빙자료에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해 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걸 추계 결정이죠. 그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틀렸어요.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환산 취득가액하고요. 감정가액 위치가 바뀌었네.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그리고 뭐 감정가액 그리고 나서 환산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요 순서로 감, 환, 기 순서로 적용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순서가 바뀌면. 예. 환산 취득 가격은 양도 가액에는 추계하는 경우는 적용되지만 취득 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환산 취득 가격은 취득 가격에만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환산 취득 가격은 뭐죠? 양도 가액이 아니라 무슨 가액? 취득 가액을 추계하는 경우는 적용되지만 양도 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뀐 거죠. 예. 환산 취득 가격은 취득 가격을 몰랐을 때 적용하는 금액이다. 양도 가액을 몰랐을 때는 관계없어. 다음 5번 취득 가액을 실거래 가격에 의한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해서 지급할 날짜에 지급 기일 지연 늦게 지급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으로 보지 않아요. 원래 약속된 날짜에 지급해야 되는데 늦게 지급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안 해요. 다음 6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은 양도비용에 포함이 된다.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공증서다 공증비용, 인지대, 수수료, 양도의 직접 비용 인정됩니다. 다음 양도한 자산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맞죠? 이용 편의를 위해서 또는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 다음 7번 취득 시 법령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만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나 돈이 필요하니까 돈으로 지금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기까지 이자 빼고 공제하고 나머지만 받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금융기관에 발생한 매각, 차손, 손해본 것도 역시 부동산에 관련해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주고 양도할 때 관련된 건 양도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양도한 자산 취득하고 나서 쟁송 다툼이 있는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소송비용 이렇게 나오면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은 당연히 필요경비 인정돼요. 그런데 하나 꼭 있죠. 그것이 각소득금액 그랬죠. 이 얘기는 다른 소득금액, 양도소득이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면 그런데 비용으로 들어간 것은 양도소득세에 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필요경비에 산입됐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간 요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한다.
틀렸어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요 지문 정도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체크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세표준 계산 과정으로 갑니다. 과세표준 계산하면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과세표준 계산하려면 보실래요? 자, 먼저 양도 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이렇게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무엇인지 공부해야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계산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공제하는 게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3회, 34회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35회 시험에서는 필수다. 그렇다면 먼저 이 부분이죠. 자,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야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그럼 도대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부동산을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장기간 하면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투기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핵심이, 자, 먼저 요거 점검하고 교재 갈 겁니다. 국내 자산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장기 보유입니다. 그럼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를 하면 무조건 다 공제 주느냐?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 말고는 조합원 입주권만 요거예요. 이 세 가지, 부동산하고 조합원 입주권, 구체적으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농지는요, 주택은요, 상가는요, 대지는 다 부동산이잖아. 해당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조합원 입주권. 근데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는 안 돼. 전매가 뭐죠? 원래부터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입주권을 내가 그로부터 취득하는 게 전매죠. 그래서 파는 건 투기예요. 그런 건 혜택을 줄 수 없다. 원래 조합원이 가지고 있다 팔 때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전매는 안 돼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안 된다. 그리고 그럼 3년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팔면 공제를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예외가 있어요. 부동산은 등기 대상 자산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자기 앞으로 뭐 하고 등기하고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 안 하고 팔아서 미등기 자산, 이건 투기지. 안 해줘요. 미등기 전매. 그리고 조정지역에 2주택이 있어요.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금은 대다수 서울 4구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빼놓고는 서울, 경기, 인천이 거의 다 폐지가 됐어요. 조정지역에서. 그런데 주택가격이 또 오르면 또 지정되고,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또 해제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양도할 때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 현재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법은 요거는요,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원래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유예기간 줬었어요. 그래서 1년이면 언제? 2023년 5월 9일까지 또 1년 연장했네. 그래서 언제까지?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공제해줘. 공제해줘요. 공제 대상. 근데 5월 며칠? 10일 이후 양도하는 건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2024년도니까, 그죠? 2024년 4월달, 5월달쯤 되면 이 부분이 연장하든가 아니면 그냥 폐지하든가 나오겠죠. 시행령이니까. 그럼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주택은 안 돼. 근데 시행령으로 지금 5월 9일까지는 연장해 놨는데 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2주택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 차익이 나오면 공제율을 곱해요. 그래서 공제율 퍼센트 곱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많이 공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때 공제율이 두 가지네. 일반 자산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중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죠. 요거는 1년에 몇 프로? 2%씩만 공제해 줍니다. 1년에 2%. 무슨 기간? 보유 기간. 가지고 있는 기간이 1년 차이가 2%예요. 그러면 6%가 왜 나왔어요? 3년부터니까 기본이 3년. 3년 곱하기 2%니까 6%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저 6%부터 시작해서 최고 15년이면 30%까지 공제해 주겠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은요. 고가주택이에요.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예요. 세금 내야 돼. 과세인데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참고로 보시면 116쪽에 보시면 공제율이 두 개 있는데 밑에 거 보시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에 4%씩 그리고 별도로 그 주택에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았다. 거주 기간에 따라서 별도로 1년에 4%씩 이렇게 두 가지 충족되면 최저 8%부터 시작해서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8%가 아니라 3년이니까 기본 20%부터 80%까지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다만 보유기간 1년에 4%, 거주기간 1년에 4%. 그런데 몇 년은 거주하라. 투기로 보지 않으려면 1세대 1주택 거기서 2년 주민등록 두고 살아야 돼. 그랬을 때 투기로 보지 않고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그럼 만약에 1세대 1주택을 2년 거주 못했다면 6에서 몇 프로? 30%를 공제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 요 보유기간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하고 또 하나 증여재산 이월과세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를 하면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 두 가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기본공제하기 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공제율을 한번 연습해 보죠. 여러분 교재 116쪽에 위에 있는 공제율하고 밑에 있는 거 먼저 위에 있는 거 이거죠. 일반 자산은 1년에 몇 프로씩 2%씩 1년 차이가 2%. 그럼 기본이 몇 년? 장기 보유는 3년.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3년 가지고 있다 팔았다 2%씩이니까 2, 3은 6. 그죠? 5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5년 곱하기 2%니까 2, 5, 10, 10%. 10년 가지고 있었다 20%. 15년 가지고 있으면 30%. 1년에 몇 프로씩 2%씩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15년이나 20년이나 가지고 있다 팔면 똑같아. 최고가 30%. 그래서 6에서 몇 프로 최고가 30% 이렇게 나온 거예요. 3년이니까 2, 3은 6%부터 시작한다. 근데 이거는 거주는 관계없어요. 가지고 있다 파는 것만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밑에 그림 보시면 1세대 1주택자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세금 내라 과세하는데 공제는 많이 해주겠다. 그래서 보유기간 1년에 4%, 별도로 거주기간 4%, 합쳐서 기본 8% 1년씩 공제 혜택을 준다.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2년 거주해야 돼요. 기본이. 그럼 보세요. 자, 3년 가지고 있었다. 그럼 3, 4, 12. 3년 살았다. 3, 4, 12 합쳐서 24% 공제해 주겠다. 5년 보유하고 있어요. 5, 4, 20. 5년 주민등록 두고 살았어. 그러면 20, 40%. 그죠? 그런데 보세요.
5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20%. 근데 4년만 살았네. 16%. 합치면 36%를 공제해 준다 이거죠.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계산해서 합쳐라. 그럼 봐요. 10년 보유하고 있었다 40%, 10년 거주했다 40%, 합이 최고가 80%. 그러면 봐요. 10년을 가지고 있었다 40%, 근데 5년 살았어요 20%. 요거하고 합치니까 60%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유기간 따로 거주기간 따로 합쳐라. 근데 기본이 몇 년? 2년은 거주하라. 여기 보실래요? 최저 20%부터 최고가 이렇게 80%까지 공제 혜택 주는데 어떻게 해서 20%냐? 자, 3년을 보유하고 있었다. 3, 4, 12. 주민등록도고 2년은 살아서 기본 2, 4, 8, 8%, 12%, 8% 더하니까 기본 20%부터 공제해서 최고가 80%까지 공제해 주는데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2년 보유 안 했어요. 2년 보유 안 했으면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공제해 준다. 그죠? 예, 이렇게 1세대 1주택은 공제를 많이 해 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서 소득 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과세 표준 계산하려면 이제 기본 공제를 해야 과세 표준 나오죠. 이때 양도소득 기본 공제에 대해서 봅니다. 자, 기본 공제는 보유기간 상관없어요. 3년 보유 그런 거 없어요. 어저께 사서 오늘 양도해도 됩니다. 다만 미등기 자산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소득별로 공제는 각각 연 얼마 2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1년에 합계가. 그럼 이 얘기는 각각이라는 얘기는 요거예요. 기억. 요거 다 더해서 얼마 250만 원만. 별도로 주식은 따로 얼마 250만 원. 상품의 종류가 틀리니까 파생상품 250만 원. 신탁수익권 얼마 250만 원. 이렇게 각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부동산에 관련해서 요거만 보세요. 자, 부동산을 팔던 기타 권리든 기타 자산이든 간에 요건 다 묶어서 얼마 250만 원인데 그러면 어떤 거 먼저입니까? 요 부동산 중에서는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라. 그럼 1월 달에 토지 양도해서 200만 원 공제받았으면 그 다음에 양도하는 건 50만 원만. 만약에 1월 달에 250만 원 다 부동산 팔아서 공제받았으면 올해는 끝난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제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차이점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실래요? 점검하고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방가로 1번 공제 대상 꼭 알아야 될까?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 그리고 양도하는 건 세 가지. 토지 건물, 즉 부동산하고 조합원 입주권. 이때 조합원 입주권 가로 열고 뭐라고 그랬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 전매는 안 된다 이거지. 원래 조합원이 가지고 있다 팔 때만. 그리고 방가로 2번 보유기간 계산에 보유기간은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는데 2번 기억해야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고 10년 안에 양도를 했다면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거 하고 4번에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기존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해서 그 기간이 몇 년? 3년 이상일 때 공제 혜택을 주는데 양가로 2번 밑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거, 미등기 양도자산 안 해주고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현재 법률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랬고 국외자산은 안 해줘. 우리나라 것만.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첫 번째 다음 장에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 몇 프로? 1년에 2%씩이니까 6%부터 최고 1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최고가 30%를 공제 혜택 주고
그 다음에 116조 2번에 보시면 중간에 1세대 1주택자는요, 기본 몇 프로? 20%부터 최고가 80%인데,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기본 몇 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렇게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2년 거주 안 했으면 우회로 가요. 6에서 몇 프로? 30%. 왜? 그건 거주기간 따지지 않고 보유기간만 공제해 주니까.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117쪽 양가로 4번 비거주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외국인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팔면 6에서 몇 프로? 30%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5번 같은 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를 하고 요건 충족했으면 몇 번을 양도하든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이거고. 다음 117쪽에 보시면 밑에 과세표준계산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거주자 비거주자 두 번째 줄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공제해 주는데, 여러분 세 번째 줄 공유재산 그랬죠. 공동소유재산은 공동소유자 각각에 대해서 공제한다. 사람마다 공제해 준다. 인적 공제. 그죠? 그리고 이번에 공제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어떤 걸 팔아도 기본 공제해 줘요. 다만 하나만 기억하네. 첫 번째 줄 끝에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인데 등기 안 하고 파는 거 있죠. 미등기 양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다음 장 118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연 얼마 250만 원 공제한다. 거기는 다른 거 주식 같은 거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묶어서 얼마다 25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기출 지문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갑니다. 자, 118조 소득세법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기존에 출제했던 지문 보면 1번 갑은 외국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을 때 공제해 주는 거지 해외 자산은 공제 안 해줘요. 예. 다음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자산이죠.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뿐만이 아니라 기본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다음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부동산 건물이에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1년에 2%씩이니까 12년이면 24% 공제한다. 맞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해당 자산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합쳐서 계산한다. 맞습니다. 5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죠. 이런 경우는 2년 6개월 보유하고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틀렸어요.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하면 비과세예요. 근데 고가주택은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도 과세를 하는데 다만 공제는 많이 해줘요.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보유해야지 2년 6개월이니까 3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공제받을 수 없다. 3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거예요. 다음 같은 해 여러 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어느 거든 먼저 양도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서 그게 연 얼마 250만 원 공제한다. 맞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할 때마다 공제, 기본공제는 연 얼마 250만 원.
100분의 70 양도록세 세율 적용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줍니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했다. 이 얘기는 같은 연도에 토지도 양도했고 건물도 양도했다면 요거 따로 250만 원, 요거 따로 250만 원이 아니라 어느 거든 합쳐서 기본공제는 연 얼마, 연이라는 얘기는 1년 동안의 합계가 250만 원 공제한다. 맞죠? 요거 250, 250이 아니라 합쳐서 연 얼마 250만 원 공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중요하고 출제될 가능성 아주 높으니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